미국 기자, 한국 기술력 수준 남다르다. 한국 스텔스 무인기 3000km 폭격. 중방공망 1초 만에 제거 미 MPS 극찬. 무인기 항공기, 드론, 체계의 양자, 퀀텀, 기술을 탑재한 퀀텀 드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킹 도청을 원천 차단하는 미래 전략 기술, 양자 암호 모듈을 상용화해 공개한다. 네온테크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퀀텀 코리아 2024에서 군 드론 체계에 공통 적용되는 양자 암호 모듈을 탑재한 퀀텀 드론 NDQ-401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퀀텀 드론 NDQ-401 양자 암호 모듈에는 복제 불가능성에 기반한 양자역학 원리를 응용해 만든 차세대 양자 암호 칩 QHSM이 탑재됐다. 양자 암호 통신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 최소 단위인 양자를 이용해 암호키를 생성해 송수신자에게 분배한다. 양자는 미세한 자극에도 상태가 변하는 성질이 있어 해킹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자 암호칩 QHSM은 SK텔레콤과 암호 모듈 업체 KCS가 협업해 개발한 제품으로 최근 양자 내성 암호 PQC 통신 기술이 추가됐다. 하드웨어 HW 기반 양자 난수 생성기 QRNG와 물리적 복제 방지 PUF 기술. 소프트웨어 SW 기반 PQC 암호 통신 기술이 동시에 적용돼 강력한 암호를 생성한다. 네온테크는 최근 수년간 해안 정찰용 드론, 접이식 소형 공격 드론 등 다수의 군용 드론 개발 과정에서 드론 기체와 지상 통제 장비 GCS에 각각 암호 모듈을 설치해 군 무인기 체계 보안망을 강화했다. 암호 모듈 검증 제도 KCMVP 기준을 통과한 암호 모듈로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제3국으로 정보 탈취를 원천 차단한다. 최신 퀀텀 드론 NDQ-401의 경우 양자 암호 모듈을 군용 통신 모듈은 물론 민간 네트워크인 5세대, 5G, 4세대, 4G 통신 모듈과도 연동해 군 무인기 체계 통신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HW 성능도 고도화해 최대 적재 중량 3kg에 최대 이륙 중량은 24kg에 달한다. 고도 150m 이상, 20km 반경에서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자동 이착륙과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양방향 통신을 한다. 고성수 네온테크 드론사업본부장은 NDQ-401에 탑재된 양자 암호 모듈은 국내 전문 제조사가 직접 설계 제조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시스템이라면서 군이 지정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국방통신 모듈과 결합시켜 운영할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돼 국방통신 보안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2. 해넘기는 KDDX 사업, 경남업계, 전력화 지연. K방산 동력 약화, 우려. 올 하반기 예정됐던 7조 원 규모 대여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경남업계는 전력화 지연, K방산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KDDX는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해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7조 8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 설계, 2단계 기본 설계, 3단계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남은 건 3, 4단계다. 국내에서는 대형 조선소인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간 수주전이 치열하다. 지난해부터 상호 사업 발주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KDDX 사업은 올해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발주가 예상됐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처음에는 HD 현대중의 방위사업청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HD 현대중 측이 하나오션의 KDDX 개념 설계 관련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방사청은 HD 현대중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했다. 이후에는 입찰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나오션은 경쟁 입찰,
HD 현대중은 수혜 계약을 강조하면서 방사청의 고심은 깊어졌다. 이 가운데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마저 수면으로 올라오며 KDDX 사업 장기화가 예고됐다. 왕 전 방사청장은 2020년 KDDX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가 있었는데 최근 HD 현대중과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은 다시 가속이 붙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군 정보 공백이 커지면서 KDDX 사업도 다시 표류하게 됐다. 애초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이 각종 걸림돌을 만나면서 지연된 셈이다. 지역에서는 KDDX 사업 발주 연기를 두고 전력화 지연, K방산 수출 동력 약화 등의 우려를 내비쳤다. 경남 조선업계 관계자는 군 전력화 시기에 맞춰 한시바삐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대내적 환경에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국산화하는 구축함인 만큼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관련 협력사들도 주시하고 있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관련 단체 임원은 요즘 조선산업도 사이클이 돌았고 K방산 수출길이 트여있는 만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중요하다며 경남은 조선산업이 핵심 산업이니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대한민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탑건 정시형 소령 선정. 대한민국 공군은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제151 전투비행대대 정시형 소령 34세 이 올해 실시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F-35A 조종사로서는 최초로 탑건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탑건은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공군 최고의 명사수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F-35A는 2021년부터 공대지 폭격, 공대공 사격 등 일부 종목에 시범적으로 대회에 참가해왔으며 전 종목에 참가해 타 기종과 동일하게 기량을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정소령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개인 점수 총 1200점 만점 중 1180점을 기록했다. 정소령이 이끈 F-35A 편조는 실전적인 임무 계획을 바탕으로 오발 상황에 대비한 공격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공대지 폭격 실시 이후 지대공 공대공 복합위협 상황에서 전장을 이탈해야 하는 임무를 가장 신속하게 수행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소령은 이날 공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탑건 기념명패를 수상했다. 이 명패는 공군본부의 역대 탑건 수상자 게시판에 전시된다. 추후 정소령은 대통령상도 받게 될 예정이다. 정소령은 2015년부터 6년간 제11 전투비행단에서 F-1OK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2020년 F-35A로 기종 전환한 후 17전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기종인 F-35A 331시간을 포함해 총 1373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이다. 정소령은 2018년 F-1OK 로미 측 공중급유를 통해 태평양을 무중단 횡단해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했다. 올해에는 F-35A 로미 F-22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합훈련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대의 안전편대장으로서 항공기 결함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공중지상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소령은 원팀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 후배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배 조종사들의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최상의 기체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정비 무장요원들 덕분에 탑건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됐다.
동료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군 정예 전투조종사로서 언제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을 일격필살할 수 있도록 비행훈련화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공중사격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별 단체 개인 수상자들도 참석했다. 공중사격 분야 단체에서는 종합최우수 대대로 17전비 제151 전투비행대대 F-35A 19전비 제162 전투비행대대 F-16 10전비 제101 전투비행대대 F-5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중사격 분야 개인에서는 11전비 제102 전투비행대대 지형민 대위 F-15K 제20전비 제121 전투비행대대 배준현 대위 KF-16 16전비 제202 전투비행대대 김규철 대위 FA-50 19전비 제161 전투비행대대 김신규 대위 F-16 18전비 제112 전투비행대대 하승태 대위 F-5 8전비 제237 전투비행대대 문승현 대위 KA-1 등 각 전투기 기종별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6명의 조종사들이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공중투하 분야에서는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제256 공수비행대대 송민소령, 탐색구조 분야에서는 제6 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5 탐색구조비행대대 하대권 대위, 항공정찰 분야에서는 제39 비행단 제131 비행대대 김정렬 대위가 각각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되어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영화 빨간 마우라에서 열연을 펼친 신영균 옹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처음 제정된 신영균 특별상은 18전비 제105 전투비행대대 조정익 대위에게 돌아갔다. 이 상은 영화의 배경인 강릉기지 소속 전투조종사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더불어 18전비 105대대 육현성 대위 등 10명의 조종사들이 우수신인상을 수상한다. 우수신인상은 대회에 처음 참가한 조종사들 중 성적이 우수한 조종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2년부터 매경미디어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다. 장승준 매일경제그룹 부회장이 직접 시상한다. 이날 이 총장은 대대와 기종을 넘어 모든 참가자가 원팀 정신으로 훌륭한 기량을 펼쳐줬다며 앞으로도 실력을 갈고 닦아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항공우주력의 강력한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65회를 맞이한 공군 공중사격대회는 공대지 폭격, 공대공 요격 등 공중사격 과목 중심의 전투임무기 분야와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과목의 기동정찰기 분야로 나누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대적 임무 완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 지대공 미사일 위협 대응, 공중급유 임무와 연계한 적 이동형 미사일 표적 타격 등 난도를 한층 높였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전투임무기 분야에는 F-35A, F-15K, K, F-16, FA-50, F-5, KA-1 조종사 90여 명이 출전해 공중전투 기량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기동정찰기 분야에는 C-130, CN-235, HH-47, HH-60, HH-32, RQ-4B, RF-16 조종사 30여 명이 참가했다.